조선 개창 당시에 신진 4대부 세력 중 그 역성혁명에 찬성한 부류는 그 조선을 건국한 주도 세력인 혁명파였고, 자, 이 세력은 그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데 공을 세운 훈구파 세력으로 중앙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자, 역성혁명에 반대였던 온건파 사대부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낙향해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을 하면서 지방 세력화되는데요. 성종 때 이르러서 훈구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살인파를 대거 등용해서 중앙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살인파는 주로 언론 기관인 뭐였죠?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등 이 3사에 진출해서 훈구파의 독단적인 정치 운영이나 부정부패 등을 비판했고, 공론에 따른 정치 운영을 주장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장하던 살인파를 중앙정치를 주도했던 훈구파가 견제하고 대립하다가 살인파가 정치적 타격을 받는 네 번의 사화가 발생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60페이지 중간 도표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이 무오사화는 연산군 제4년 이 무오년이었거든요. 이 무오년에 사림이 화를 입었는데 이를 무오사라고 합니다. 자, 사파 잠깐 볼게요. 자, 무오사는 이 이극돈이라는 자가 그 사초를 열람하다가 자신의 비리가 그 사관인 그 김일손에 의해서 기록된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자, 이걸 삭제해달라고 김일손한테 계속 요청을 하는데 김일손이가 강직한 이 품성 때문이었겠죠? 이 거절을 한 것이에요. 해서 김일손이 사초에 실은 그 세조 때의 도덕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궁중의 비사나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 찬탈을 비난했던 그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란 것 등을 문제 삼아서 연산군에게 고하게 되고 김일손은 이 문제 때문에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죽은 김종직은 묘가 다시 파헤쳐져서 두 번 죽는 부간참시라고 하죠. 이것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자사는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윤 씨가 죽게 된 사건을 이 연산군이 알게 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살인파가 추출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기묘사화는 중종이 등용한 조광조가 너무 급진적인 개혁 정치를 해서 결국엔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그 관련된 살인 세력들이 대거 축출되거나 이제 제거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조광조를 몰아내기 위한 많은 음모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궁중정원 나뭇잎을 벌레가 파먹었는데 주초위왕이라는 글씨가 나왔다고 하죠. 자, 주초위왕은 주자와 초자를 합하면 조자가 되어서 조씨가 왕이 된다는 이 가짜뉴스나 음모가 제기되었는데요. 중종의 입장에서도 조광조의 급진적인 이 개혁이 부담이 크게 되었을 거란 추론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화인 을사사화는 이 왕실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벌어진 살인 세력들의 피해를 다룬 사건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중종반정 이후에 이 권력의 주도층인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된 인물이에요. 자, 사관원, 홍문관, 사헌부 이 3사의 주요 요직을 다 맡았고, 특히나 사헌부의 대사원은 지금의 검찰총장 정도의 위치까지 출세한 것이고, 이는 행정고시 합격 후에 3년 만에 장관이 된 격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종이 조광조를 얼마나 신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조광조는 천거제인 혈량과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혈량과는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사람을 천거해서 추천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과거 시험은 족보라고 해야 되나요? 문장 시험으로 뽑는 특성 때문인지 그 시험 잘 보는 가이드 같은 것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과거 시험을 축소하고 청거를 통해서 인재를 뽑는 이 혈량과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죠. 자, 다음으로 지방 향촌의 성리학적 유교 질서를 생활하고자 향촌 귀약이라고 하는 것, 이 향약을 강조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관청이었던 소격사라고 있는데 이 소격사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도교식의 제사는 원래부터 맞지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 조선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었기 때문에 중종도 그리고 훈구파도 이를 반대했지만 결국 소격서는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조광조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이 위훈 삭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종의 입장이나 훈구파 입장에서는 절대 이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연산군을 끌어내고 중종이 왕위에 올라섰던 그 사건, 이 중종 반정이 그 훈구파 공신 117명 중에 절반이 넘는 76명에 대한 공신 자격 박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가짜 공운이 있는 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삭제한다는 것이 바로 이 위훈 삭제였던 것입니다. 자, 헌데 이 위훈 삭제 명단 발표 3일 만에 조광조는 유배 결정이 되고 결국 유배지에서 이 왕이 내린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기묘사화라고 이야기하죠. 자, 어쨌든 지금까지 조광조의 그 급진적인 개혁은 훈구파의 반대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 사화는 16세기 말에 이르러서 정권을 주도하게 되었고요. 이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붕당을 형성하여서 전국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61페이지 개념 파악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해서 무엇을 실시했을까요? 육조 직계제일까요? 의정부 서사제일까요? 네, 의정부 서사제죠. 자, 이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고 세종 때였죠. 이에 반해서 태종 때나 세조 때는 왕권의 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헌부와 모, 홍문관은 3사다. 그래서 언론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세 기관은 왕권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죠. 이 세 기관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어요? 네, 사간원이었죠. 이 간쟁을 담당한 3사 중에 한 부서였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자, 사람은 다양한 여론을 들어서 그 정리된 의견을 이것이라 부르면서 중앙 정치의 집권 세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론. 이것을 우리가 공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1498년도 무오사로 유배해 온 김경필의 제자였고요. 그 다음에 1510년도 진사 장흥읍지였네요. 1518년도에는 사헌부 대사헌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1519년도에는 기묘사로 유배되어서 그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 그가 주장한 바 하나 보도록 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해야 된다라고 당시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능력분이 시험이었지만 실제로 운영한 내용은 과거 시험이 좀 불합리하게 진행된 요소가 있어서 능력본위의 과거 시험을 쓸 기능을 못한 측면을 고려해서 유능한 유학적 소양이 있는 인재들을 청고로 뽑겠다라고 해서 설치된 제도죠.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이 인물은 누구예요? 네, 맞죠. 조광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임용 제도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혈양과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음 보기 전에 이 조광조의 이러한 급진적이면서 개혁적인 내용을 우리 천원의 주인공이죠. 이황, 성리학자 이황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선비들이 학문을 닦으며 지향해야 할 바를 알게 되었으며 나라 정치의 근본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해서 성리학적 유교 통치의 도학 정치를 강조했던 것, 그리고 이렇게 평가한 게 바로 우리 천원의 주인공 이황이기도 하였죠. 자, 조광조에 대한 평가였고, 요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인물 파악 2번 조광조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 3번 탐구활동 내용이네요.
자, 가나 내용이 있고 이 자료를 읽고 탐구활동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책이 이루어지자 6권으로 만들어져서 올리니 경국대종 내용이네요. 자, 조선 통치 행정 제도 의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법제화된 오늘날 헌법과도 같은 것이 경국대전이었고요. 세조 때 시작되어서 성종 때 경국대전이 편찬되게 되죠. 자, 근데 보니까 형전과 호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법전이 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 자, 무엇이냐? 자, 1번은 나머지 내역전 무엇이냐? 우리 6조가 있었죠? 그러니까 육전이겠죠. 육전이니까 뭐뭐뭐, 이전, 예전, 병전, 후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선사회의 사상적 특징은 무엇이냐? 그럼 나 보면 되겠죠? 인천에 사는 하우면이라는 이 작자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봉양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친히 정성을 다하였고 어버이가 돌아가자 부모의 무덤 앞에서 3년상을 지냈고 직접 땔감을 저다가 밥을 지었고 그 효성이 순박하고 지극하다. 청컨대 경국대전에 의해서 효자문을 세우고 조세를 면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자, 그럼 조선사회에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그런 부분을 사상적 특징으로 뽑아낼 수 있겠죠? 네, 바로 효죠. 효의 개념. 저 효와 충등의 유교윤리를 강조하는 사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가나를 살펴보고 경국대전의 반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무엇이겠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교적 통치 질서, 통치 체제의 정비 내용이죠. 이것을 경국대전을 통해서 법치국가의 기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정리, 중앙행정조직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 중앙통치기구, 오늘날의 기구와 비교해서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유교적 통치 제재는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각 왕들의 업적과 관련해서 주로 본 게 무엇이에요?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수사제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사림의 중앙정계 진출 과정 속에서의 4대4와 내용, 그리고 조광조의 개혁정치, 이후 16세기 이후 붕당의 형성으로 시작되는 정치는 다음 시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잘 들었나요? 자, 여기 제시된 빈칸들 다 체크가 됐죠? 요 내용들 과제 수행 댓글 달기로 오늘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지금까지 이병수 선생님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